불렀어요. 자, 이게 분양가격 시한 118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두 군데 적용될 수 있는데,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국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비, 택지비 있어야 되겠죠? 그 택지비와 건축비. 물론 토지 임대 후 분양택은 토지는 빌리는 거기 때문에 택지비와 없이 건축비만 산정하겠죠? 이런 거 괄호에 뭐 당연히 상식적인 것들을 해놨는데 작년에 여기 괄호에 쉬운 것들 다 나왔어요. 제가 소개한 것들이 지문에 나왔어요. 이제.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에 택지 공급 가격에 불인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이건 이해만 하면 돼요. 자, 공공택지는 택지 공급 가격 이거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여. 국가로부터 산 땅이라서.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근데 이제 깜깜만 받아서 장사가 남아 안 남아? 안 되지, 다 망하지. 그래서 거기 뭐 세금이라든가 조성비용이라든가 홍보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 불행히 정하는 법에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 감정평가 일반적인 감정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매입 가격에다가 일정한 비용 플러스 시키세요. 그럼 매입 장부를 거꾸로 부풀려. 100억에 사놓고 150억에 샀다고 그럴 거야. 분양가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을 하는 거야. 그런데 딱 확인할 수 있어. 빼도 박도 못해. 이러면 그 매입 가격 하면 돼요. 언제 못 속인다고? 좀 전에 공공택지라든가 국지 공방으로부터 국지 한방으로부터 매입했대.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딱 그거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경매나 공매 또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는 그때는 감정 가격이 아니고 실제 매입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공공택지도 분명히 공적인 거니까 그 가격을 확실할 수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간의 거래한 것들은 속일지 모르니까 감정 가격인데 감정 가격 기억 안 해도 돼.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럼 감정 가격, 매입 가격. 매입 가격에 못 속이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택지비가 산정된다 이 말이야. 건축비는 이제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요. 그래서 제곱미터당 얼마씩 기본형 건축비를 정해서 거기도 역시 기본형 건축비만 가지고선 적자입니다. 다 망해요. 불행히 정하는 금액을 더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만 받는다 아니고 불행히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홍보비라든가 전부주택 건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가산할 수 있어요. 이제. 사업 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다른 것들은 요건이 복잡한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된다. 작년인가 재작년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공시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대. 물건 팔 때 다 백화점에 가도 물건 가격 써 있잖아 거의 다. 그죠? 안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써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분양 가격 공시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 투기과열도 국장. 조정 대상 지역도 국장. 그 중에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투시도만 할 수 있어요. 투시도. 투기과열 지구는 시도지사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 다 누구만 해요? 국장만 해요. 국장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격 다 제시해 줍니다. 제출해야 돼. 그러면 그 분양가격이 법에 따라 적당하게 정당하게 산정됐는가 확인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을 미리 구성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면 그거 가져와봐.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이내에 구성한다. 20일 이내에 구성한다. 20일.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국장의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했는데 최근에 거기가 굉장히 뜸해졌어. 그러면 국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국장이 해제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국장은 관심이 없으면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야, 여기 다 찍었는데 왜 자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해놔서 우리 지역 동지를 죽이느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그럼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 요청한 날부터 심의를 거쳐 40일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돼요. 정리 절차. 누가 정한다? 국장. 정할 때 시도지사와 협의합니까? 의견 듣습니까? 의견만 들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며칠 이내에 구성해야 돼요? 20일. 해제 여부는 며칠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야 돼? 40일. 그리고 시장 분수구청장이 국장에게 직접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서는 시장 분수구청장은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적용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되게 싼 거. 휴지 안 해도 안 비싸. 무슨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주 비싸게 받아먹으라고 하는 게 있어.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인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개가 더 있는데 2개 새로 추가된 건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는 그게 지문도 길고 그 말 안에 답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위원회가 의결한 주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 안 나와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3번 2개가 추가된데 너무 어려우니까 2개만 합시다. 2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거. 119페이지에 거주 의무 있는데 이것도 하지 말고요. 몰라 문재인 대통령이 펌법이 바뀌어서 또 대통령이 되면 혹시 그때 가서도 잘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모를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 현 정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어려워. 거주 의무 같은 거 하지 맙시다. 부기등기 있는데 여기 줄긋지 말고 부기등기는 언제 한다? 동시에 부부 보존등기와 동시에. 이거는 언제와 동시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는 전에 후에 이렇게만 말했지만 이것은 언제예요. 이전 등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는 아까 투시도 그랬죠? 시도지사도 정할 수 있어서 내가 투시도라고 한 거예요. 국장도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할 수 있다. 투시도.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뭐 내용은 특별히 볼 거 없고 그 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있어요. 최근 분양이 있었던 2개월간, 직전 2개월간, 가장 최근 2개월간 청약 청률이 2개월 모두 이런 무시해도 돼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들인데 무시하고 몇 대 1을 초과하는 건 5대 1.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평수 커지면 인기가 많아지는 않는데 지금은 평수 작은 게 더 인기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국민 규모를 5대 1 넣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거의 다 지정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국민택 규모는 5대 1이 아니고 10대 1입니다. 그러니까 큰 평수가 청약 종률이 오히려 더 낮다 이 말이야. 작은 평수가 더 높기 때문에 만약 똑같이 5대 1 그러면은 한 8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5대 1이 많아. 너무나 많아. 그래서 국민 규모는 몇 대 1? 10대 1입니다. 10대 1. 이를 초과한 지역은 얘는 기억을 할 만한 게 나중에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물어와도 이거 맞고 투기 물어와도 맞고 조정 대상적 물어와도 얘 맞아. 조정 대상이 안 물어볼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조정 강의 안 해. 안 나와. 투정 부릴 때는 하나 준다. 그거만 해. 근데 이제 2개월간 몇 대 1 초과한죠? 5대 1. 국민 규모는 몇 대 1? 10대 1.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수학 싫어하죠? 수학 싫어하잖아. 그죠? 하나 할게요. 어렵지만 2 곱하기 5는 몇이에요? 10. 잘하시네. 자.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나 해냈어요. 2 곱하기 5는 10. 2개월간 몇 대 1? 몇 대 1? 10대 1. 2 곱하기 1은 10이에요. 자, 5대 1, 10대 1. 국민 규모가 몇 대 1이에요? 10대 1입니다. 자, 혹시 뒤집을 집으니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또 하나 2번.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 감소한 곳. 감소한 곳, 증가한 곳. 감소한 곳. 그리고 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곳, 감소한 곳. 감소한 곳.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곳, 이하인 곳. 자가주택 비율 이하인 곳, 이상인 곳. 이하인 곳. 답은 한번 그냥 읽으시고 보면은 보세요. 다이아몬드는 왜 비쌉니까? 가치가 높아서 비싸요? 귀해서 비싸요? 귀해서 비싸요. 그래서 학계론에도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그건 동일하진 않죠? 귀한 것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기과일지구가 왜 투기가 일어나? 귀한데. 부족한데. 근데 빠져있으면 투기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귀한 거 생각해봅시다.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귀하여, 이하일 때 귀한 거야. 이하일 때. 그래서 이하야. 주택 분양 실적이,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감소. 아파트 적다는 걸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적은 거. 안 그러면 깜빡하면, 야, 분양 실적이 처음에 사업 계획 승인이 많이 있는 곳이 투기 아니냐,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줄어드는 것. 주택이 없는 곳, 많은 곳, 적은 걸 자꾸 연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살짝 바꿔놓으면 틀립니다. 자, 2 곱하기 5는 10. 전달보다 얼마 이상 분양 계획이 감소해서 30%. 숫자도 알아야 되고,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감소.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안동이 되게 높아, 전국보다. 그럼 투기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 넘쳐나니까. 전세도 안 되고 막 다 빈집이에요. 근데 무슨 투기가 일어나겠어. 그죠? 전국 평균 이하인 곳, 이상인 곳. 이하인 곳.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의견 청취. 국장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요, 의견 들어요? 의견. 근데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님, 저랑 협의 좀 해주세요. 의견만 들어가면 안 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장 군수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여기 사업 주체가 입자 모집하게 해주세요. 승인을 신청하거든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입자 모집 승인을 하면서 사업 주체야, 네가 입자 모집 공고할 때 공고문에 네가 분양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투기 과열지구에 속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고해라 지시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그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사람들이, 야,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내가 분양권을 취득해도 전매를 못하는구나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1차로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해. 그리고 나서 또다시 누가 공고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주체에게 공고하게 해야 한다. 누가 공고하는 거야? 사업 주체가 공고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거기 잘 보세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음을 공고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는 사실을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물건 팔아먹는 놈이 하자도 공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공고한다. 4번. 반기마다 지금 시대가 자꾸 시간 흐를수록 현대로 올수록 시간이 급격해지고 짧아지죠. 전에는 매년마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매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반기마다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 주택시장이. 그죠? 어떤 데 인기가 있으면 10년, 20년 갔는데 지금은 금방 달아버렸다. 금방 찍고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지정했어도 얼마마다 검토하라고요? 반기마다 검토해서 지정의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스스로 검토하지만 또 누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며칠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돼요. 40일 똑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거 하나 다르고, 그리고 공고하도록 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하나 다른 게 아까 30% 감소 이런 게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이제 요건은 제가 강의 안 했습니다. 뺐어요. 이제 너무 복잡해지고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적어도 현 정부에서는 안 나온다. 뺐어요.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얘는 조정대상 내가 안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공방 똑같아. 봐요. 1번.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2번. 국장이 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을 한다. 3번. 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자 모집 공고에 공고하게 해야 된다. 5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번. 해제 요청하면 며칠 이내 40일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복이니까 한 거. 이게 똑같아. 오히려 더 깔끔해. 이걸 보면 이게 전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다 적용되는 원칙이죠. 근데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거. 그죠? 그거 하나.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와서가 아니고 이걸로 앞에 있는 분양가, 투기과열지구 다 똑같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해서. 121페이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조정 대상지에 있는 주택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전매가 안 됩니다. 그 기간이 분양권만 전매가 제한되는 게 있고 입주하고 나서 주택도 전매가 제한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광역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 제한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너무.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건 뭐 정권의 성향이 아니고 너무나 복잡한 그런 규제는 없는 것보다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또 규제를 많이 하면 야 이거 가격을 자꾸 규제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오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투기가 촉진시키는 기회가 돼요. 나는 아무튼 뭐 정책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향을 따라서 규제하는 것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규제 많으니까 올라오고 규제 안 하니까 떨어지고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 아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주택에 관해서 예, 지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지키지. 알아도 길 갈 때 그냥 인도로 다니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 정도 해야 되지. 뭐 어디 보도에서 어디까지는 깨갱이로 가고 뭐 어떻게 가고 뭐 기어가고 뭐 너무 복잡해서 안 돼. 단순화시켜서 전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있죠. 분양권 그리고 주택 있습니다. 있다는 거 말고 이제 투기 과열 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까지만 합시다. 투정 부리는 곳은 전매 제한 있어요. 있죠. 이런 전매 제한을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 징역이에요? 1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에요.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직접 거래라든가 직접 거래도 3년이구나. 그러니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이런 3년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전매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전매 거래하는 금지되는 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은 3년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중개 대상물인데 내가 그것을 매매를 업을 한다. 그것은 중개 대상물인데 매매를 업을 하잖아요. 그건 1년짜리고. 요거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데 거래를 중개하니까 3년짜리고 된 거죠. 내모는 이제 됐고 투기과열주와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만 봅니다. 몇 년까지 제한을 해서 최장 10년까지 10년.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예외를 물어봐요. 10년 이렇게 잘 물어. 그리고 상속은 됩니다. 예외를 물어보는데 그 예외 볼게요. 다음의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요? 누구 동의 받아야 돼? 한국공사 동의 받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는 사업주체인데 문제집에 사업체로 그대로 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물론 그게 틀려도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그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책을 쓴 사람은 정확히 써야지. 한국공사 동의 받아야 돼요. 사업체가 아니고. 혹시 사업체가 인데 지방공사였대. 그럼 지방공사 동의 받으면 됩니다. 등록사업자가 사업체야. 등록사업자 동의 받는 게 아니에요. 한국공사 동의 받고 전매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한국공사가 검토해서 지가 먼저 사버릴 수가 있어. 전매 차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아무리 외국 이사 가더라도 왜냐하면 전매 차익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막 7, 8억씩 10억씩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 당첨되면은 서울로 다 이사 가버리는 거야. 팔아먹어. 안 되잖아. 물론 서울로 가면 안 돼. 서울도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팔아버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한국공사한테 동의 좀 해주세요. 한국공사 법이 정한 가격에 따라 사버려 그냥. 그러니까 투기가 좀 억제돼서 있다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헌법 다 쓰지 이제. 자 다시 누구 동의 받고 전매할 수 있다? 한국공사. 지방공사 동의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적용주택은 어떻게 한다? 한국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네모에 있는 것만 낼 때도 쉬웠는데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물어보시고 자 네모 봅시다. 세대원 모두 근무, 질병, 취학 이런 것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세대원 일부가 전부가 전원이 다른 특별시가 있어 없어 거기? 특별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시를 이전할 때는 안 돼요. 전매 제한 풀리지 않습니다. 다른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차시도 시군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전매 제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매할 수 있다. 특별시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안 된다 하는 말 있어요? 그럼 하지 마시고 전에는 수도권으로 가는 걸 안 됐어요. 금지. 근데 잘못됐지. 만약 대구에서 저기 서울이 아니고 파주로 가는 것도 안 됐어요. 근데 그건 투기가 보통 아니거든. 서울로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된 게. 근데 파주에서 김포로 하는 건데 그게 투기지. 파주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받아놓고 거기서 팔고 김포로 이사가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전에 그걸 규제 안 했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안 돼. 네, 그거는 이제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잘 몰라 그 말.
서울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다 할 수 있죠? 왜 서울 문제 됐냐? 이렇게 따질 수 없잖아, 또. 근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고 되면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 이런 걸 냈어. 막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서울로 갈 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 세대원 일부가 할 때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아, 자, 두 번째.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할 때 일부가 가면 돼야 안 돼? 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이상 체류할 때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혼일 때는 전부 이전할 수 있고 그리고 7번에 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혼은 전부 할 수 있는데 배우자에게 그냥 결혼 당시 주는 것은 일부만 할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만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고 싶으면 집을 완전히 엎어야지 밥상으로 엎으면 안 돼요. 밥상으로 엎으면 일부, 집을 완전히 쑥대가 못하면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혼할 때는 전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란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물론 의미가 다르면 다른 데는 전원이지만 여기는 일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낸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정확히 안 해놓으면 또 깜빡 착각 속아야죠. 5번 2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내가 아파트 당첨했는데 전에 살던 곳에서 내가 2주 대책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그 아파트가 또 결정이 됐대. 거기가 더 싸겠죠? 그럼 거기 입주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그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경매 공매가 내몰렸대. 이제 다른 사람들 강의할 때 틀린 말 하는데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경매 공매만 알면 돼요. 근데 경매 공매가 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여야 돼. 왜 그럴까요? 이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지만 개인의 채무에 따라 경매가 되면서 전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가짜로 빚을 지는 거예요. 가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야 경매 때문에 팔아야 됩니다 하면서 다들 팔아먹어. 그러니까 안 돼서 국가나 금융기관인데 몰라도 되고 경매 공매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경매 공매로 팔리면 이전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경매 공매가 될 때 내가 다른 데 전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경매 공매가 되면 좀 싸게 팔리니까 팔 수 있다는 건데 뭐지? 자, 경매 공매할 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자, 부기 등기하라고 했죠? 아까 전매 제한에 대해서 부기 등기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돼. 누가 같이 다녀야 돼? 부부. 무슨 등기와 동시해야 돼? 보존 등기와 동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전매 제한을 위반했을 때 4번이에요. 전매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간 분양시설 못해 이제.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중개사법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몇 년? 3년. 얘하고 이거는 위반한 예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3년은 중개사 개공이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말 나오면 몇 년? 3년. 공급시설 교란행위 금지도 3년. 입주자 저축증서에 대한 양도하면 3년 징역. 근데 그 양도하는 것을 중개했어요 여러분이. 3년 징역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최근에 3년 3천만 원 우리나라 벌금이 좀 이상하게 약해요. 1년이 1천만 원에 대응한단 말이야.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1년하고 1천만 원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얻은 이익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진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이익에 얻은 이익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3배까지. 만약에 벌금이 3천만 원 하는데 전매 차익을 내가 1억을 누렸단 말이야. 1억을. 3천만 원 넘죠? 그럼 벌금 3천만 원 주면 하라고 하니까 다 한단 말이야. 걸리더라도 3천만 원 물면 되니까. 그래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부과할 3배까지 벌금을. 굉장히 세진 건데 현실화도 있어요. 참고 상황 듣고 완벽하게 기억 안 해도 돼요. 3년 3천만 원만 기억해도 돼요. 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그 3배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억을 얻었다 그러면 3억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공급처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 양수 안 되겠죠? 양수를 알 사람 안 되겠죠? 양수를 광고하면 안 되겠지? 이걸 행위형을 다 물어봤어요. 전에 옛날에. 근데 지금 그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봐요. 왜냐면 처음 나올 때 이게 해마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거 말고도 물어볼 게 많아. 양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양수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되고 중개도 안 되겠지. 당연히.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를 취득했죠.
또는 거짓상황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상환자체 취득했어.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당하게 취득한 증서 등을 양수 안 된다고 했죠? 양수. 1번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85제곱부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월간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안동에서.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저기 부산 사는 사람이 안동의 아파트 지역조합은 되고 싶은데 그 자격증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팔았어. 팔면서 물론 내가 조합원이 돼서 내가 분양받는 형식을 빌려서 그냥 주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뭐야? 조합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양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몇 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요? 3년. 이거 여러분들 중개를 해서 몇 년? 3년. 근데 천재 중개하면 3년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합격하고 해야지 3년이니까. 죄송합니다. 3년 해당되는 지위를 빨리 취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공사업의 이주대책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지위는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위를 팔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선정된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것은 분양권, 지상권이가 팔고, 여러 데 있는 지위들은 신분이에요, 신분.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공급받은 지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지위, 그래서. 처음 그랬잖아. 받을 수 있는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재산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개법에서 중개재산물이 아닌 것은 할 때, 이주 대책 대상자가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대토권,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대토권을 외워서가 아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지금 주택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이 사채하고 입주자 저축증서는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있는 거지. 이거 팔면 돼, 안 돼요? 상속 받을 수 있어, 없어? 상속은 다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저당도 됩니다. 저당. 무허가 건물 확인서나 건물 철거 증명서 같은 것들은 이제 건물 철거 이런 말 나오면 건물 나오면 다 된다고 거래 제한된다고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어떤 특정 주택을 건설한 지역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우선 분양권을 줄 수 있죠. 분양 받은 게 아니에요. 우선권을 준 거지. 내가 분양하면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겁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증서나 지위를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무효화. 그래서 국장이나 사업체는 이러한 자에게 그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만약에 증서만 주고받았는데 발각돼서 그럼 무효화시키고 계약까지 했는데 발각돼서 그럼 취소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바뀐 게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그럼 취소 안 해줘. 쌤통이야. 근데 지금은 분양받으면 아파트값 올라가 떨어져. 최근까지. 지금 말고 최근까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를 안 해주면 봐주는 게 되는 거예요. 뇌물 봐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근데 지금 또 아파트값 떨어지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요. 방침돼서 아파트값 툭 떨어졌는데 이 위반한 놈이야. 취소를 해야 돼. 걔만 혜택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지는 않아. 이걸 가지고 틀리게 안 내요. 오히려 이게 바뀌기 전에는 지문에 나오기도 했어요. 취소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걸로. 지금은 하도 이제 상황이 변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내 절대.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말을 한번 했을 뿐이에요. 자, 지위를 무효하고 싶고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해야 한다. 막 외우지 말고 취소. 자, 그리고 공급계약만 체결한 게 아니고 아예 다 잔금까지 치르고 이전 등기까지 하고 거기 가서 살고 있어. 그럴 땐 다시 되살 수 있어요. 그걸 바로 환매할 수 있어요. 환매할 수 있고 입주하고 있는 사람 그냥 사세요. 그래야 돼. 쫓아내야 돼. 법을 위반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그냥 어차피 계신 김에 평생 눌러 사세요. 그래야 돼.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어. 퇴거 명령할 수 있다. 퇴거를 명할 수 있고 그리고 10년 범위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3년. 몇 천만 원? 3천만 원.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을 초과할 때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가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처벌하는 것까지 다 보셔야 되고 상속 저당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123페이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자, 조합이 리모델링 한번 해봅시다. 조합설 인가받으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3분의 2.
근데 조합만 만들었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4분의 3이 찬성해야 됩니다. 조합 만드는 거 얼마? 3분의 1. 허가 받으려면 4분의 3. 몇 퍼센트? 75%. 5분의 4가 80%고 4분의 3은 75%요. 근데 지금 이걸 퍼센트로 다 바꿔놨다니까 얼마 전에. 아까 거기만 2, 3, 4, 5만 안 바꿔놓고. 이 얼마가 동의하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4, 4분의 3. 실소야 매도 청구 소송할 때. 여기는 75%. 자,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 그럴 때는 단지 전체 구분사 의결권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75%. 각 동별로 50%. 각 동별로 과반수 그려야 되는데 이 법을 바꾼 놈이 멍청해서 75 바꾸니까 옆에 있는 과반수가 허전했던 모양이에요. 50% 바꿔놨어요. 왜냐면 앞에가 과반수였잖아. 저 앞에가. 그럼 적어도 여기는 과반수가 돼야 돼. 여기가 더 엄격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앞에는 과반수인데 여기는 50% 줄은 거야. 좀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과반수하고 50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러겠지만 사실 만약 한다 그러면 뒤가 과반수고 앞에가 50%여야 돼요. 여기가 더 엄격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고 아까 조합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바꾸면서 75% 바꾸니까 뒤에 과반수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50% 바꿔놨어. 이렇게 신경 쓰면 어디가 과반수 어디가 50인가 생각하지 말고 자 어느 한 동만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 그럼 그 동이 얼마가 찬성해야 돼? 아니 또 중개사법 한 과목만 본데 몇 점 맞아야 돼? 60점 맞아야지. 40점 맞아 합격해요? 여러 과목 있을 때 과락이 있는 거지. 한 과목 있을 때는 그 과목 60점 맞아야지. 오늘 한동만 할 때는 얼마가 찬성해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고? 75%, 75%. 전체 갈 때 전체 75%이면서 각 동별로도 50을 충족해라 이 말이고 오늘 한동만 하면 그 한동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동의 75%. 그런데 조합이 할 때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조합이 안 하고 여기 아파트 한 동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20세대가 살고 있어요. 가불병정이 여기서 야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했어. 입주자들이. 그때 만약에 이 중에 15명이 찬성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다 전체 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얼마가 찬성해야 돼? (100명이) 있는데 75명이 우리 리모델링 합시다 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조합일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내 거를 왜 옆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을 뜯어 고친다고 막 지네들끼리 결정해요? 얼마가 찬성해야 돼? 1,000원이 찬성해야 1,000원이. 그러니까 조합일 때만 75%고 여기 보세요. 2번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3번 입주자 대표 회의 얘네들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1,000원 동의가 있잖아요. 1,000원 동의. 여기 사용자, 입주자 대표회의, 뭐 관리인 이런 걸 보려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조합일 때만 75%. 조합이 아닌 개별적으로 결정할 때 조합을 안 만들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1,000원 찬성. 입주자 전체, 소유자 전원 이렇게 말이 다르지만 그냥 100%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세요. 그 얘를 위아래를 위를 입주자로, 소유자로, 아래를 입주자로 이렇게 안 바꿀 거니까. 자.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권리 변동 기획은 됐습니다. 이건 안 볼게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 이거 됐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3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까지만 수립해요. 10개월 더듬으면 정비 기본계획은 누구까지 수립했는가 혹시 아세요? 정비 기본계획. 국내에서는 수립 안 해요. 정비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은 시장까지만 수립해요. 시장까지만.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정비 사업보다 파급표가 더 크겠어요? 작겠어요? 훨씬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대도시까지만 수립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재건축 재개발이야 시에서도 많이 있지만 안동시도 리모델링 사업이 거창하게 행해지는 것은 안동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도시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누가 수립한다? 시장, 대도시 시장이 수립한다. 내가 별도 귀찮아서 빼먹은 게 아니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별로 안 되니까 걔들은 더 빠져있는 거죠. 인구 얼마 안 되거든. 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은 관할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주민 공람시켜야 돼. 며칠 이상 시켜야 돼요? 14일. 지방의원 며칠 이내에 제시해야 돼? 정의 넘칠 때는 60일이지만 이건 정 없잖아 지금. 며칠? 30일. 정의 넘친 게 뭔데요?
정비사업은 정이 넘친다고, 정이 넘치니까 길어져요,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시간 질질 끌잖아. 정비사업만 60일, 여기는 잠시일이에요. 대도시장은 도시사 승인받아야 돼. 정비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승인받는 건데, 여기는 대도시장이 도시사 승인을 받는다. 특이하죠. 하지 말까, 이거? 2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다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작년에 나왔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입니다. 몇 년? 40년. 이런 거 할 때도 까먹을 가능성이 있어도 내가 뭐 숫자가 우리 공부에서 공부한 중에 제일 깁니다. 막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한 번씩. 50년으로 나왔어, 작년에. 이게 이렇게 무심코 보면은 그거 바꿔놓으면 못 찾아요. 봐야 되는데. 이건 내가 뭐 다른 말로는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40년 제일 길다 뭐 이런 정도 했어요. 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갱신을 요구할 때는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가 요구하면 75%. 아까 2, 3, 4, 5의 4분의 3 뭐였어요? 소송할 때 대표자산 비슷해 보니까 75%. 이번에 허가받을 때 몇 퍼센트예요? 75%. 어떤 단체에서는 75%는 굉장히 많은 숫자다 생각하고 법을 만든 거지. 국회의원들이 만들 때 75%가 찬성을 하면 갱신할 수 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가불병정이. 요거는 토지는 사업주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그래서 주택단지는 건축물과 부수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토지만 가진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그랬죠? 그렇죠? 토지 임대부 그랬지?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토지에 주택 소유자들이 지상권 비벌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재밌지. 아니 토지 임대부라고 해놓고 임대차 계약에 놓고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대. 그 말은 뭐냐면 말은 이제 임대차라고 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얘가 비로 바뀌면은 얘네들이 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잖아요. 임대차는 채권이라 양수인에게 대항을 못한다고. 그럼 이거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얘네들은 물권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바뀌더라도 얘한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 소유자는 부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뭐 특이한 언뜻 보면 모순이지. 임대차 기간인데 왜 지상권이 설정된 거 봐. 근데 지상권만큼 강한 그런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철거 안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경매가 되든 소유자가 바뀌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월별 임대료 원칙이고 그 정도 보시고 그 밑에 뭐가 있을까?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국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된다. 그냥 아무한테 팔면 안 돼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의 거주하는 사람, 서민을 위한 것인데 이걸 또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국공사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되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몇 년 동안은 증액을 청구 못한다고 했어요? 2년. 상가 건물이나 주택은 몇 년 이내는 증액 청구 못해. 상가나 1년이죠? 1년인데 증액하고 1년 이내 증액을 못하는데 계약하고 1년, 증액하고 1년, 2년이네 2년. 재건축을 하고 싶어 이제 재건축.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잖아요. 맞아요? 재건축은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 맞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돼? A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봐야 돼? 가불병정을 봐야 돼? 얘를 봐야지. 재건축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자,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본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재건축 사업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맨 밑에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주택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 소유자를 정비법에는 토지 등수자로 본다. 주거 환경, 노후 불량을 개선하는 거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집을 좀 더 좋게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지 땅값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토지 등수자가 돼야 돼?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 주택 소유자 그 말이지.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하면 토지 등수자라는 말 자체가 토지 소유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토지 등수자라고 본다 그러면 다 그냥 금방 생각하고 보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 청문.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해야 된다.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 사업자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한다. 사업계획 취소한다. 리모델링 취소한다. 일단 뭐 해야 돼요? 청문. 이건 쉬운데 이제 정비법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이제 가징금 부과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서 청문하는 것들을 총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좀 남았는데 시간이 내일은 건축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농지법은 문제 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건축법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